건강 특강 오늘 내용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비계죠.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내분비 장기들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뇌하수체가 있고요. 갑상선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갑상선은요, 앞에 있는 것이 갑상선이고 뒤로 감싸고 있는 뒷부분이 부갑상선입니다. 둘 다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입니다. 여기에서 코티솔 호르몬, 아드레날린,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들은요, 지방을 원료로 쓰고 갑상선은 단백질을 원료로 씁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소마토스타틴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죠. 생식기에서 정소와 난소가 여기서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 내분비계 이것들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절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식이 불가합니다. 이유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상선 절제를 해가지고 남의 갑상선을 걷어 붙인다. 이래봐야 의미가 없어요. 호르몬 이게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시킬 때는요, 뇌하수체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수신 채널이요, 안 맞아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한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아 일을 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 수신 채널이 안 맞아가지고요. 갑상선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식이 안 되는 겁니다. 해봐야 면역들이요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분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을 함부로 절제하거나 절단시키게 되면요. 평생 호르몬 분비시키는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인체의 수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갑상선의 질환에 걸린다. 장수하기는 틀린 겁니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것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냥 수명이 단축된다. 단축되는데 건강히 잘 살다가 새벽에 가장 추운 시간,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자연 사망을 하죠. 이렇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갑상선은요, 장군들이 입은 갑옷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명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 갑이 갑옷 갑자를 쓰는 겁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체온 조절을 갑상선이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 칼슘 대사, 수분 대사 이 모든 것들이 갑상선이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에 나오는 티록신 호르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체온이 유독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체온 증후군에 걸린 분들이죠.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음식 안에는 3대 열량 영양소가 있고 그 열량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체온의 66%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밥은 똑같이 먹는데 저는 손발이 차가워요. 추위를 잘 타요. 겨울만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먹는 건 똑같이 먹었는데 그 열량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갑상선이 가장 큰 힘든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우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덥고요. 그 춥다 덥다 느끼는 것도요. 갑상선이 이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고 아 추우니까 열을 올리자. 더우니까 열을 내리자. 갑상선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기분입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체온이 올라간다고요. 압력이. 이것도 갑상선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온 조절을 할 때는 내가 먹은 영양소 중에서 그 영양소를 가지고 체온 조절을 하겠죠? 집이 추워.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이야 현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일러 돌리면 되는 겁니다. 더워. 그러면 에어컨 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추워. 그러면 장작을 뗐을 것이고요. 더워. 그럼 문제로 나야 되는 거예요. 부채로 한다든지. 추울 때 장작을 떼는 그 장작, 불쏘시개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영양소들입니다. 그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요. 춥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요. 칼슘 대사입니다. 칼슘을 먹게 되면 칼슘이 내 몸 안에서 뼈의 99%가 사용되고요. 칼슘은요, 근육의 이완 수축에 민감하고요. 삼투압에 중요하고요. 여성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칼슘의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갑상선이 합니다. 치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을 원래는요, 불용성 칼슘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칼슘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이것이 쌓여가지고요, 치질이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백내장애, 간경화에, 결석을 만들어내가지고 근육통에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이게 갑상선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분 대사입니다. 물을 먹었는데 살찐데 물에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물 먹고 살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이 좀 쪄 있거나 몸이 차갑거나 늘 피곤해요. 몸에 염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대사는 영양소 부족이고 체온 조절은요, 스트레스, 차가운 음식 섭취겠죠. 칼슘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 몸에서 필요한 식물성 칼슘이 부족할 때 발생이 되는 거고, 평소에 물 안 마시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 대략은 90개에서 140여 개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서 에너지의 34%를 쓰고 체온의 66%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명 활동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차가워요. 저는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 먹은 영양소가 제대로 내 몸에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 우리가 알고 있는 90%의 질병은요, 요 네 가지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갑상선은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 방금 말씀드린 요것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활성이 안 되고 있다. 그 대사성 질환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또 하나는요, 식원성 증후군이고요. 또 하나는요, 소모성 질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지를 뽑고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결국은 갑상선 질환에 걸리는 이유는요, 변화무쌍한 내 삶과 생활에서 뒷받침해 줄 만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활을 할 때는 돈으로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여성분들은 특히나 머리를 자른다든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든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그때는요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겠죠. 내 몸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요 내 몸도요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돼. 그 돈이 다 영양소입니다. 그 영양소가 충분히 내 몸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영양소가 부족하네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그러면 맛집에 못 가죠. 슈퍼에 가가지고 컵라면에다가 김밥 사가지고 배 채워야지. 마찬가지라니까 이게요. 이 갑상선은 앞에 있는 것이 갑상선이라고 부르고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동그란 거 네 개가 양쪽에 있죠? 이것이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을 파라티로이드 글랜드라고 해서 파라토르몬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칼슘 대사에 의하면 갑상선과 부갑상선은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칼슘을 먹었습니다. 리스토레이트 먹게 되면 활성 칼슘이 내 몸에 들어와서 갑상선요 대사에 사용하고요 뼈에 얘를 흡착시킵니다. 이때 갑상선에 있는 칼시토닌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달라붙어서 얘가 생리 기능을 한다는 뜻인데 요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관여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대사를 할 때는 칼슘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 아연, 인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줘야지만 하는 거예요. 자, 이 뼈에 딱 들어가서 그러면 이 뼈가 강도가 세지겠죠.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몸을 막 써야 돼. 이때 몸에서는요, 산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육을 쓸 때 찌꺼기가 나온다고요. 이때 뼈에 있던 이 칼슘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때는 부갑상선, 파라토르몬,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산성식품, 산성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가공된 걸 먹습니다. 그러면 뼈에 있는 칼슘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산과 알칼리에 중화시키는 거예요. 산성이 많이 내 몸에 있게 되면 뼈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리스토로라이트. 이것은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미네랄이고요. 그 이외에도 비타민 B1과 B7이 들어가 있는데 황색으로 표현한 것은요. 비타민 B1과 B7은 유황을 함유한 겁니다. 유황. 그리고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갑상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셀레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있는 분들은 리스토레트를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발병 원인은요, 평소에 영양소 부족이죠. 대신에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었을 때, 또 하나는 비만, 몸이 차가운 분들, 평소에 물 안 먹고,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발병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피폭입니다. 나는 방사선 받을 일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 방사선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어요. 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의 종류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기능 항진이 있고요. 기능 저하가 있어요. 이것은 갑상선에 있는 티록신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죠. 기능 항진은 전체 갑상선 질환의 10%가 되고요. 기능 저하증이죠. 이것은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전체의 90%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질환에 걸린 분들의 90%는 갑상선 기능 저하야. 그러면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 중에서 어떤 게 고치기가 쉽냐? 기능 저하가 고치기가 쉽습니다. 기능 항진이 좀 더 어려워요. 하지만 둘 다 고칠 수 있는가? 둘 다 고칠 수 있죠. 왜? 저 원료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 이외에도요, 갑상선 질환은요, 갑상선 암이 있고 결절이 있고요,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지금 갑상선 질환 증가 추세 볼까요? 여러분들 2020년 자료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6만 3,312명입니다. 2020년 자료예요. 지금은 더 증가하면 증가했죠. 계속 전체 질환자 증가 중에서 갑상선이 1위에 1위. 갑상선 암도요, 여성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1위는요, 유방암이에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있는 요 장기들하고요, 다 연결돼 있어요. 대장, 위, 배, 간, 췌장, 자궁경부, 담도, 이게 갑상선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갑상선 발병률이요,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평소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지 않는 것, 편중된 음식, 식생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육류 소비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육류 소비하고 왜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는가? 대한민국의 한우 가지고는 국민 전체에 소고기 공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돼지고기도 수입해 오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올 때 물론 도살을 해서 오지만 도살했다라고 해서 이게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다 피폭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 안에 있는 병원균들을. 3, 40대 암 발생 비율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갑상선 암이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높다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갑상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갑상선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몸 안에다가 갑상선이 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료를 잘 공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PM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요. 파워 칵테일이나 리스토레이트 이 제품들을 꾸준하게만 섭취해주면은 갑상선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기 검진을 자주 받지요. 왜? 몸에 암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 병원 가면요. 병원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골칫거립니다. CT를요, MRI를 찍고 또 찍고, 다른 병원 가서 찍은 거 갖다 줘봐야 안 봐요. 다시 찍어야 된대, 무조건. 그분은요, 두 번, 세 번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피폭이 돼요. 이 피폭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가요.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요. 이 방사능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면 이것이 바다로 유출돼요. 원전에서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방류시킨다고요. 방사능 요오드를 오염수라고 하죠. 이게 돌고 도는데 저 바다를 돌다가 해류와 난류를 만나서 저 빙이 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저렴하니까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을 없애고 석탄이나 다른 석유를 쓴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벌어들이는 수입의 100%는 다 전기세로 내야 돼요, 무조건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전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저녁 되면 불 다 꺼야 되고. 거북이가 저런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요, 머리가 두 개요. 사람들도 막 그러죠. 머리 두 개 있는 사람 태어나고. 이것 보세요. 머리가 두 개에다가 저렇게 막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 강력한 방사능이 원자를 교란시켜서 내 몸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가요, 이렇게 막 손가락처럼 생기고 막 이럽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는데 건강하다라고 생각했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요오드? 요오드가 나쁜 요오드가 있고 좋은 요오드가 있는데 식물에 들어가 있는 특히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요오드는요. 요오드 127입니다. 127. 이것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과 같이 방사능 요오드 이것은요. 131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났을 때 갑상선 질환이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요. 아, 몸 안에 131 요드가 꽤 많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박식하고 전문가처럼 눈이 땡그레져 쳐다보니까요. 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127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다 이거죠. 요드, 프랑스, 참 대단합니다. 1813년이면 대한민국 조선 그 시대에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학은 못 따라가요. 앞서가 있는 거죠. 자주색을 뜻하는 그리스어 이오데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오드인데 우리 몸에 포함되어 있는 요오드 양은 약 20mg 정도이고요. 요오드의 70%는 갑상선에 사용되고 30%는 유방, 난소, 전립선, 위 등에 사용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요오드. 그러면 우리 제품에 요오드가 어디 있느냐? 해조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PM 제품의 핵심은 요오드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갑상선의 70%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갑상선 질환은 요오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30%입니다. 여성들 암 전체 1위가 유방암이에요. 지금 전 세계 유방암 발병률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위. 난소암 있죠? 전립선 다 생식기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위 더부룩하고 안 좋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요오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요오드 127이 부족하고요. 131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2년에 한 번입니까? 정기 검진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CT 찍죠. 이게 피폭당하는 겁니다, 다. 자, 그런데 위에가 가장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오드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므로 결핍이 되면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세포 안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으며 활력이 떨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PM 주수 영양소는요. 활성 영양소인데 활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 분자량을 굉장히 작게 나누화 시켜놔서 유기 영양소예요. 요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거침없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NTC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특히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갑니다. 이때 웽 발전을 돌릴 때에 코큐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포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요오드예요.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요. 얘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PM 영양소 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오드는요, 127이죠. 좋은 요오드입니다. 먹자마자 곧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먹자마자 활기를 찾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나쁜 요오드 131이야. 얘는요,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사능이니까, 위험하니까.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폭당하게 되면 내 몸에 방사능 요오드가 많아지게 되면 내 몸에 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문을 열었을 때, 미토콘드리아 문을 열었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쁜 것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돼버려요. 갑작스러운 질환에 걸리신 분들 보면 살쪄있고 매사에 기력이 없어.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요. 유산이 발생이 되고 사산, 기형아, 출산 등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출산이 현재 연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24%가 유산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10명 중에 2.5명이 아이들이 유산과 사산을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현재 연 2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몸에 나쁜 요오드가 많은 겁니다. 그 요오드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툭 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또 하나가요.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을 하게 되면요. 방사능 요오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내시경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방사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 이 천연 좋은 요오드는요. 해조류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김, 미역, 파래, 다시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동물성에서도 있는데 식물성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쇠고기를 등심을 먹으면서 여기 요들을 얻을 거야 해가지고 먹어봐야 잽도 안 돼요. PM 제품 안에는 모두가 해조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감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브라운 알지 갈조류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요오드가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대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세포 대사를. 또 하나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일의 과학자들과 룩셈부르크 과학자들이요, 참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제품 안에 저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유통을 시켜가지고요. 저는 아직까지 누스킨, 파마네스, 다른 데서도요, 이런 게 없어요. 과학자들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대단한 겁니다. 셀레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내분비 장기라고 했고 이 명령에 의해서 갑상선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갑상선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상선이 일을 할 때, 요때는요, 뇌하수체에 의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나와서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있는 티록신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록신 호르몬이 나올 때는요, 처음에 비활성으로 나와요. 요때에 T3, 이것이 활성형 요오드예요. 갑상선 질환에 걸리면 병명에 T3, T4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T4예요. T4가 활성이 돼야 T3가 전환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활성을 위해서 T4가 전투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우는 거 가는데 청바지 입고 전쟁하러 나가나요? 잠옷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전투복을 딱 입고 철모를 쓰고 총 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T3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전투복도 안 입고요. 슬리퍼 신고 온 거야. 그런 몸에서는 너 그런 상태로 무슨 전쟁을 하냐?
야, 너 빠져. 빠지는 게 RT3예요. 폐잔병, 너는 안 돼. 비활성. 요 RT3가 많아지게 되면 비활성이 되니까 기능 저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RT3가 부족하게 나와. 왜 그럴까요? 여기서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 호르몬이 나올 때, T4가 나올 때, T3로 전환을 잘 시켜가지고 갑상선이 내 몸의 전체적인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핵심적인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셀레늄을 언제 알았냐? 광고 방송에서요. 우유에 셀레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게 뭐야? 우유에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셀레늄이라는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셀레늄 양을 섭취하려면요. 우유 양으로 한다면은 약 10리터 정도 이상을 매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송아지입니까? 못 먹죠. 몸에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폐잔병인 RT3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활성이 돼가지고 기능 저하가 된다든지 T4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활성을 시켜야 되니까 나왔는데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T3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억제한다고요. 억제. 여기서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활성 셀레늄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그러면 의사가 아 요거요 셀레늄 부족하니까요 가가지고요 PM에 제품 드세요라고 의사가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 의사는요, 망해, 망해. 알아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 우리 제품 중에서는 단연코 제일 수추죠. 이름이 딱 박혀 있습니다. 비타민, 셀레늄,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다. 그 여러분들이 갑상선 질환에 있거나 갑상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나 그런 분들은요, 제 수치를 그냥 세스푼이 정량이니까 먹을게. 그럼 갑상선 걸리죠.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젤 수치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타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그러면 정말로 좋아집니다. 갑상선에서 티록신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티록신 호르몬이 활성이 될 때는 셀레늄이 필요한데 이 티록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원료예요.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합성 티로신을 만들어내요. 페닐알라닌은요, 티로신의 전구 물질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감미료 중에서 달짝지근한 거 있죠? 이게 아스파탐의 주 원료로 쓰는 겁니다. 티로신 같은 경우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 아드레날린 등을 만들어내는 건데, 티로신이 간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지 못하게 되면요, 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육통 같은 거. 티록신 호르몬을 제대로 활성하게끔 만들어내는 셀레늄도 필요한데, 저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간이 좋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갑상선 질환은요,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간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페닐알라닌은 전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 안에서 합성을 한다. 티로신으로. 그러면 이것은 아미노산이니까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겠네. 우리 제품에는 뭐가 있을까요?